네, 이번 단일화를 두고 일각에선 20년 만에 대선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002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2월 18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하며 단일화를 파기했죠. 우리 대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당선에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되는데 20년 만에 그 못지않게 극적으로 기록될 순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극적인 대선 장면이 연출됐다. 20년 전 극적인 건 이제 2002년 12월 18일 투표 전날에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가 단일화했다가 정몽준 후보가 돌연 단일화를 파기 선언했었죠. 그 장면 이후에 당시만 해도 사전투표가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있는 상황에서 바로 전날 단일화가 선언됐다. 복경 대변인 이런 말도 있어요. 2002년 대선 당시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파기하면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 단일화가 반드시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알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2002년도에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기던 그때 예. 그리고 나서 또 투표 전날 갑자기 그 취소를 하고 했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왜 지지 철회를 했습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합당하게 지지 철회를 했구나라고 신뢰를 하면 내가 지지를 했던 후보의 말을 믿는데 아무런 이유가 별로 나한테 다가오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신뢰가 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닮은 점이 당내에서 소수 그리고 변방의 출신 뭐 이런 것들이라 예. 노무현 후보 참 안 됐다.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치냐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이 결집되고 중도층들도 사실 격려, 위로 이렇게 해서 한 표를 준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단일화를 지지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여러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좀 밖에서 볼 때는 딱히 이러저러한 이유가 좀 안 보입니다. 그 다당제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이 꿈이다라고 하면서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하고 당대당 통합을 안 하고 예. 정부를 구성한다 그러면 통합정부가 맞죠. 근데 당대당 통합을 하면 국민 통합정부가 아니죠. 예. 옛날에 3당 합당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민자당이 만들어질 때 그걸 보고 어떻게 통합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 정부인 거죠. 그래서 통합정부라는 수사를 쓰는데 적절치 않다.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지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가치는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 득실 속에서의 결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니 3차 토론까지 다 하고 1대1 토론도 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궁금한데 결국은 가려진 거 아닙니까? 핵심이. 그런 역할 다 하고 나서 빠지는 것은 좀 너무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제는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부터 시행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3월 9일 투표일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개 볼 텐데요. 문화일보 엠브레인이 한 조사입니다. 사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 41.9%, 윤석열 후보 43.7%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문화일보 엠브레인도 복경 대변인처럼 촉이 좋았는지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미리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기 전에지만. 그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 45.0%, 윤석열 후보 45.9%. 그야말로 오차범위 박빙이었습니다. 여기 심상정 후보가 없는 건 저희가 뺀 게 아니라 엠브레인에서 조사를 하면서 심상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조사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 한국경제 입소스 조사입니다. 이번에도 사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 40.7%, 윤석열 후보 44.3%. 그런데 다시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조사를 했는데 42.8%, 48.9%가 나타났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두 조사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일화 시에
이재명 후보도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도 올라갑니다. 양쪽 다 지지층이 결집되는 네.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실제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더 결집을 할 텐데 누구 표가 더 결집할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좀 폭넓은 정치인입니다. 예.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도 정권 교체의 기치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고,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도 이 양당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하는 측면으로 인해서 안 후보를 지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로 기계적으로 윤 후보가 반사적 이익을 얻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어떤 여론조사로 단일화 방식을 했다면 그 정당성도 확보하고 단일화 효과도 상당히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많은 유권자들의 반응은 의아하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물밑에서 이미 진행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고받는 게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치 공학적으로 감동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 뭐 윤석열 후보에게 완전한 호재라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장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쉽게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선에서 큰 단일화가 3번 있었습니다. 1997년 김대중, 김종필 단일화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39만 표 차로 신승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막판에 단일화가 깨졌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57만 표로 승리를 했습니다.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는 단일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패했습니다. 이돈 의원님, 네네. 이번에도 단일화 효과가 반드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받아왔던 이제 최근 여론조사 보면 대체로 뭐 8에서 10% 그보다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예. 그 정도였는데,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만 따진다면 유불리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부 표가 물론 윤석열 후보에게도 오지만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게도 가고 심상정 후보에게도 가고, 또 일부는 아예 뭐 투표를 안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단일화 효과는 단순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만이 아니라 선거 구도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중도층, 그동안에 좀 그 망설이던 중도층들이 아이고 그럼 뭐 단일화도 했네, 그러면 윤석열을 찍을까 하는 그 어떤 명분 또는 핑계, 이게 될 수 있고, 물론 뭐 그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는 뭐 명분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세 번째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기세가 올랐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선거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 적극적으로 득표운동도 하고 투표도 더 열심히 나오고 이럴 그 가능성이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결과를 그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그렇게 원하던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도 더 단결하자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아이고 이거 대세가 혹시 이렇게 기울면 어떡하나 하면서 이런 실망감에 투표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얻어왔던 그 지지세가 어디로 가느냐 요것만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